오늘 했던 뉴스 시사평론가 김종배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어떤 내용이 주를 이뤘습니까? 이게 예산안 시정연설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일 것 같은데요. 한 언론이 이 박근혜 대통령이 시정연설문 키워드를 분석을 했는데, 네. 요거를 전해드리는 게 가장 빠를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 국민 이런 단어는 빼고 경제가 59번 나왔고요. 예. 안전이 19번 나왔고 재정이 16번 나왔고 창조 경제가 10번 나왔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경제 활성화에 진력하겠다. 어떻게? 재정 확대 투입해서 그리고 창조 경제로 활성화하겠다. 예. 한 문장으로 정리하라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전을 조금 강조 이렇게 그렇죠. 되겠군요. 네네. 그다음 이제 여야 대표와 함께 만났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15개 항의 회동 결과 발표문 이게 무슨 합의 사항이 아니더라고요. 네네. 그냥 말 그대로 이게 합의문이 아니라 지금 발표문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합의문이라고 한다면 상호 합의된 내용만 공개가 돼야 되는데 예.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러이러한 걸 요청을 했다. 이런 것들 좀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이 굵직한 거를 전해드리면 일단 내년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 12월 2일이죠. 이걸 이 시한에 맞춰서 처리하기로 했다고 하고요. 예. 세월호 특별법, 정부조직법, 유병헌법 10월 말까지 처리한다. 그다음에 기초생활보장법 등 각 당이 요구하는 법안은 정기국회 회기 내에 처리하도록 노력한다. 예. 여기에는 큰 이견은 없었던 것 같고요. 예. 근데 이 발표문을 보면은 서술화가 새정치연합이 요청했다. 이렇게만 되어 있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아하. 예를 들어서 이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 2조 2천억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에 대한 대책 마련을 새정치연합이 요청했다. 이런 거고요. 또 전시작전권 연기 요청과 관련해 동두천과 용산 주민들을 배려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예. 이런 거고요. 예. 그다음에 또 자원외교 4대강 사업, 부실방위 사업은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입장 개진이 있었고 대통령은 방위 사업 비리는 강력한 수사의 필요성을 밝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세 가지 가운데 하나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접근을 했는데 자원외교나 4대강 사업 이거에 대해서 이제 새정치연합이 국정조사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내지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겠죠. 예. 또 회동 결과문 나온 다음에 여야가 조금 해석이 다르다 해서 그런 논란도 있었죠? 예, 그건 논란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박근혜 대통령과 야당 간의 입장차가 확연히 갈렸던 부분들 예. 이것이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더 초점인 것 같은데요. 예. 이 발표문에는 좀 들어가 있지 않지만 예를 들어서 개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개헌 문제도 좀 거론이 많이 됐다면서요? 예, 문희상 새정치연합 비대위원장이 개헌에도 골든타임이 있다 이렇게 의견을 적극 개진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일절 관련된 말이 없었다고 하거든요. 예. 이런 것들을 볼 때 이 정기국회가 끝나고 나면 어떤 게 이 청와대와 야당 내지 여야 간의 각을 세울 사안인지 이것들이 좀 뚜렷이 확인이 되는 오늘 회동이 아니었는가 이렇게도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 오늘 회동 결과 발표문에 숨겨져 있는 여야의 셈법이나 대차대조표를 분석해 주신다면? 지금 이야기한 것에 어느 정도는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정기국회가 끝나고 나면 내지 예산안 처리가 끝나고 나면 더 당기면 예. 자, 어떤 점에서 그러면 이게 공방지점이 형성이 될 것인가? 일단 당장은 지금 새정치연합 같은 경우는 자원외교 부실 문제가 이제 최근 들어서 집중적으로 부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를 이제 주장을 하고 나섰는데 이 문제라든지 4대강 사업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전선을 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근데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두 가지가 상당히 예민한 문제입니다. 이 자원외교나 4대강 사업에 대한 국정조사를 받아들이면 이거는 이명박 정부 때 있었던 일이 되는 거고요. 전임 정권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부담이 없을 것 같지만 여기서 여권 지지층 내지 여권 세력 안에서의 이른바 분열이 또 발생을 할 수가 있다. 아하. 그렇다면 이거는 또 통치 기반 약화로 나타난다. 예. 이렇기 때문에 사실은 선뜻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 있는 거죠. 그건 거꾸로 얘기를 하면 야당으로서는 지금 공세 포인트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큰 문제 공무원연금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공공기관 개혁과 공무원연금 개혁 둘 중에서 하나만 성공해도 역사에 남을 대통령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서는 설득이 필요하다라는 말도 했는데 예. 결국은 청와대 같은 경우는 오늘 시정연설에도 그 얘기가 있었지만 연내 처리 이게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야당은 분명히 지금 속도 조절론을 분명히 지금 의사표시를 하고 나왔기 때문에 예. 이것에 대해서도 상당한 지금 접점이 형성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고요. 장기적으로는 당연히 개헌이 정치 이슈로 부각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로 이제 뭘 주고 뭘 받을 것이냐 이제 그런 계산이 남아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뭐 야당이 요구하는 국조를 받되 공무원 연금 개혁을 받는다든지 뭐 이런 등등의 거래가 이제 앞으로 이루어질 것 같고요. 네. 당장 내일 모레가 시한인 이 이른바 세월호 3법 이거 가능할까요?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최대의 관심사가 이제 바로 이것인데요. 근데 지금 여야가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뭐 그 처리 시한 미루지 않고 예정대로 간다 또 이렇게 확인을 했어요. 예. 이 이야기에는 이 물밑에서 상당 부분의 의견 접근이 있었다. 이렇게밖에는 해석이 안 되는 거겠죠. 예, 예. 그 문제는 그런데 다른 건 몰라도 세월호 특별법 같은 경우 여야 합의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네. 사실 유족의 이제 동의를 구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 이게 이제 그 무난하게 그 유족의 동의까지 끌어낼 수 있느냐, 유족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느냐, 예. 또 이 문제가 남아 있다는 것이죠. 그 유족의 이야기는 7시 2부에 저희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사평론가 김정배 씨였습니다.